네, 안녕하세요. 네, 열린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원장 박노정입니다. 네, 이제 2월 20일 제 33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이제 또 코앞에 왔는데요.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게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1장 요양보호 개론의 대상자 2해 1단원 문제풀이를 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제2장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들을 풀면서 교재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교재 2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중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네, 사회복지의 그 분류가 세 가지 분류가 있죠. 공적 부조, 그 다음에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영역인데요. 자, 1번.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사회적 의존성을 추구한다. 이건 틀리죠.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게 사회복지죠. 네, 2번.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것도 역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 네, 틀리죠. 단체, 사회의 여러 가지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 4번. 질병, 실업, 장애, 소득, 상실 등의 개인적 대처. 네, 개인적 대처가 아닌 이런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한 게 사회복지죠.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네,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자, 2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의 사회보험이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또 재근로자의 재활이나 사회복귀 촉진을 관련한 이런 사회보험은 3번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네, 이와 관련한 내용, 연금 그러면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자, 사회보험 중에 실업 예방, 또 고용 촉진, 네, 이런 것들은 고용보험이죠. 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실업 혹은 고용 촉진, 또 근로자의 직무 능력, 또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업급여죠. 네, 이와 관련한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입니다. 다음 문제. 사회복지 분야 중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네, 이것은 공적 부조죠. 네, 그래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적 부조다라고 다시 한번, 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사회복지 분야 중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는, 네, 이거는 사회보험입니다. 다음 문제.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자,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거,
최저 생활을 지원하고 또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런 그 소득 계층이 취약한 이런 계층에 지원하는 제도이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노후의 건강 증진, 생활 안정,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사회보험 중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입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7%에서 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말 고령사회에 도달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 문제는 노인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이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중 다음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자, 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 본인의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을 통하여 식량, 주택, 의복 및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독립의 원칙이죠. 그래서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또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원칙과 관련한 세부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가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UN의 5가지 원칙에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5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아실현의 원칙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자,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중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은 참여의 원칙이죠. 노인을 위한 UN 5가지 원칙 중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칙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또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것은 존엄의 원칙이죠. 그래서 각 그 원칙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것은 보호의 원칙이죠. 다음 문제.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아실현의 원칙이죠.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또 독거노인 사랑 잊기, 무연고 독거노인 장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네, 이거는 독거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자,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취약한 주거 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네, 이것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입니다. 다음 문제. 노인 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 사업 유형은 자, 노인 학대, 또 노인의 권익을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노인 인식 개선, 또 경로 효친 사상 이런 것들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입니다. 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종종 시험에 나오니 네, 이 문제를 이해하시고 교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자라고 합니다. 이런 등급의 A, B, C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는 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죠. 다음 문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네, 학대 피해 노인, 네, 대상자가 학대 피해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 조치,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랑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의 대상은 모든 노인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학대 피해 노인입니다. 네, 이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치매 사업과 건강보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죠. 다음 중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네, 노인 건강 진단 사업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기를 보니까요. 1:1 사례 관리, 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 네, 이거와 관련한 사업을 하는 데는 치매 안심센터죠. 그래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 검진을 하는 기관은 치매 안심센터입니다. 다음 문제.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 중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네, 노인복지 사업 중에 이와 관련한 것은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경로당 지원 사업이죠. 네, 그래서 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지원 사업이나 또 노인교실 등이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복지 시설은 네, 이제 여기서부터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이렇게 질문하는 문제들이죠. 자,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런 데는 네, 어르신을 입소시켜서 급식, 그 밖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이런 시설이죠. 네,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다음 문제. 자,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네, 조금 전에 그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는 급식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하지만 노인 요양시설, 이런 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는 네, 요양을 같이 제공을 하죠. 요양을 필요하신 분들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이런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급식, 요양, 그 밖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요양 대상자 구인 이내 분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받고 있는 이러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네, 이와 관련한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9인 이상의 어르신들, 즉 1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좀 전에 본 노인요양 시설이라고 한다면 9명 이내 분들, 즉 한 층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요양을 받는 시설은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소규모 시설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네,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 양로시설, 또 노인 공동생활가정, 네, 여기에는 요양이 빠져 있죠. 그 다음에 또 노인복지주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이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은 노인복지시설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자, 지금 계속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보고 계시는데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문제는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형태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여가복지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네,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방문요양 서비스죠.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은, 네, 단기간 입소해서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단기보호 서비스입니다. 다음 중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네, 재가급여 중에 복지용구 급여 서비스를 그 밖의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서비스에 해당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네, 교재 3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중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방문간호입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옳은 것은, 네, 단기보호시설이죠. 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돕는 기관이고요. 4번의 양로시설은 노인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죠. 네, 그래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단기보호시설이 맞습니다. 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시설은, 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에 관한 교육, 또 예방, 또 상담, 또 노인 인식 개선 교육, 경로 효친 사상 교육을 하는 기관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어떤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설명인가? 네,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고 등의 쉼터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런 시설은 학대 노인 전용 쉼터입니다. 그래서 학대 노인 전용 쉼터는 학대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심신의 쉼터 등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또 예방, 또 노인인식 개선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두 기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은 이와 관련한 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와 가입자. 자, 이와 관련한 거는 이 사업의 보험자와 가입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가입자는 전 국민입니다. 다음 문제.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누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다음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매우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문제이죠.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노인이죠.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이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거동이 어렵다는 말은 신체 활동이 어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동이 어려운, 신체 활동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의 대상이 되고요. 자, 65세 미만, 노인이 아닌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크게 치매, 중풍, 파킨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한의학에서 중풍을 이 진전이라고 하고 또 치매를 노망 또는 망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노인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자는 거동이 어려우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경증의 치매이지만 어쨌든 치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자, 6개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자,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죠. 자, 그래서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또 혼자서 걸을 수 없는 50세 말기 암 환자, 이분도 65세 미만인데 말기 암 환자는 노인성 질병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죠. 또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자, 65세 미만이지만 일상생활이 어렵고 노인성 질병인 파킨슨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십니다. 또 난청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80세 독거노인, 65세 이상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치료 중인 70세 남자, 자, 이분은 65세가 넘었고 뇌출혈이라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실 거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런 급성기 질병이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기 때문에 장기요양 대상이 안 되시죠.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자, 65세 미만인 경우는 노인성 질병이어야 되는데 팔이 골절된 거는 해당이 안 되죠.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인데 당뇨는 노인성 질병이 아닙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질병이어야 되는데 고혈압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죠.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자, 이분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인 혈관성 치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의 대상이 되십니다.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체 활동이 제한적이면서 노인성 질병이어야 되는데 결핵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십니다. 65세 미만자가 앓고 있는 질병 중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은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중풍, 파킨슨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치매가 해당이 되죠. 자, 이번 문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뭔가 결과물이 있을 때 어떤 서비스의 대상이 되죠.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되죠. 자,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하러 오죠. 그 다음에 공단에 돌아가셔서 조사표 입력에 따라서 컴퓨터의 수행도에 따라 1차 판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죠.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해서 최종 판정까지의 기간은 대략 3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런 분들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 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맞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심의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로 옳은 것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는 신청을 할 때 의사소견서에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 1개 이상 체크됐을 때 공단에서 방문 조사가 가능하시죠. 장기 요양 인정 조사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에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신체 기능을 평가할 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죠. 혹은 영어로 ADL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체위 변경하기, 그다음에 소변 보기, 대변 조절하기, 이런 내용들인데요.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옷 벗고 입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줄넘기는 해당이 안 되죠. 세수하기는 맞습니다. 자, 식사 준비하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양치질하기는 맞죠. 전화 걸기와 노래 부르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장보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화장실 사용하기는 해당이 되죠. 그래서 교재 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르신의 신체 기능을 평가할 때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항목 12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와 관련한 건 판정 결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교재 37페이지에 보면 1등급은 95점 이상이죠.
2등급은 75점 이상이고요. 3등급은 60점 이상이죠. 4등급은 51점 이상입니다. 5등급 치매 특별 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 대상자, 또 인지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인지지원 등급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을 꼭 이해를 하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각 점수를 외우셔야 되고요. 또 각 등급에 따른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양 인정 점수가 75점이면 장기양 3등급을 받는다. 네. 75점 이상이면 2등급이시죠. 네, 그래서 틀리죠. 장기양 인정 점수가 52점이면 장기양 4등급을 받는다. 이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장기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로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1등급이죠. 네, 그래서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치매 대상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장기양 인정 점수가 75점인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장기양 등급은 2등급이죠. 장기양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등급은, 이거는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하다. 휠체어를 통해 이동한다. 장기양 인정 점수가 65점이다. 네, 3등급이죠. 네, 그래서 각 등급별 점수와 상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84점인 대상자의 장기양 등급으로 오른 것은 2등급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이죠. 95점 미만이죠. 장기양 2등급입니다. 다음 문제. 자, 장기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치매 환자인 경우에 장기 요양 등급은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이죠. 자, 장기 요양 인지 지원 등급은 2018년도에 신설이 된 등급으로 주약암보호센터의 치매 전담실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장기 요양 등급과 상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장기 요양 1등급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죠. 장기 요양 2등급은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요. 장기 요양 3등급은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 요양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이게 맞습니다. 장기 요양 5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적으나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로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죠. 장기양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맞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장기양 3등급을 받아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3등급을 받았다. 이 경우 원칙적인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자,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한 이제 물어보는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 거는 최초의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이었죠. 근데 작년 2020년 7월 이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을 때 1등급은 유효기간을 4년, 2, 3, 4등급은 유효기간을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유효기간 2년으로 한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는 3년이죠. 자, 2018년 9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19년 9월에 다시 1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장기요양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4년이죠. 그래서 1등급은 갱신 직전에 1등급이고 또 등급을 갱신한 다음에 같은 1등급일 경우에는 4년으로 유효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으로 오른 것은 네, 작년 2020년 7월 이후에 최초의 등급을 받았을 때 최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장기요양 급여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인데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세 가지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장단점, 본인 부담 금액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라 이 답은 틀리죠. 자, 보험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시설급여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네, 시설급여의 장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단점은 지역사회, 즉 가족, 형제, 이웃과 떨어져 지내며 소외되기 쉬운 게 시설급여의 단점이죠. 또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렵다. 이것도 시설급여의 단점이죠.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또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는 재가급여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다음 문제.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자, 주야간 보호입니다.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 중에 대상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하루에 3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에서 보호하는 시설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주야간 보호가 맞습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방문 요양이라고 하죠. 자, 재가급여에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각 급여별로 내용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방문 요양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가? 네, 방문 간호 서비스죠. 방문 간호 서비스는 간호사 등이 네, 의료진의 어떤 처방전을 받아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은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다음 문제. 수급자 일상생활,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네, 재가급여 중에 이 복지 용구를 기타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내용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평소 생활했던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거는 재가급여의 장점이죠. 대상자가 장기 요양기간이 부족한 섬, 도서지역이라고 그러죠. 살고 있어 딸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네, 이럴 때 어르신은 1, 2, 3, 4, 5등급은 있으셔야 되고 가족은 요양보호사가 없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르신을 수발할 때 어르신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 가족 요양비라고 합니다. 자,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요양병원 간병비라고 하죠. 자,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간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특례요양비라고 합니다.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요원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죠.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요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가 맞습니다. 방문 목욕인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요원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장기 요양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고지한다. 네, 통합해서 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통합해서 받죠. 하지만, 회계는 별도로 독립해서 회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리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80%가 아닌 20%를 지원을 합니다. 또 재원은 장기 요양보험료 60에서 65% 지원하고 있죠. 국가에서 20% 지원하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서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로 옳은 것은 이거는 시험이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급여인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20%죠.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경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40에서 60% 감경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급 판정 후 수급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제시해야 하는 것은 장기 요양 인정서이죠. 다음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또 본인 부담금에 대한 걸 물어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죠.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쭉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 이용 지원, 그 다음에 의학 간호학 기초 지식, 네, 이런 간호와 관련한 내용들을 또 문제를 보면서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시험을 보신 예비 요양보호사분들, 네, 시험 준비 잘 하시고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요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